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꼬마 빌딩, 상가주택 등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등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주들과 시공을 하는 업체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상가주택 등의 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외상공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얼마 전 어느 상가주택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공회사에서 최소한의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공사비는 외상으로, 그러니까 공사가 완성된 후 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업체가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공사비와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갖가지 비용이 수반되지요. 대체로는 땅값,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아마 공사비로, 예를 들자면 이런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체로 대지가 70 내지 90평, 또 건물은 4층에 건물 면적이 약 200 내지 250평 정도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건물은 공사비가 약 8 내지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며, 전체 공사기간은 순공사기간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비용은 사실 많은 건축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만큼 큰 비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사비에 대한 지급 방법은 시공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공사 계약금은 공사 계약 시에 전체 공사비의 10% 또는 선수금으로 2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 기성금은 매월, 공사기간을 6개월 잡았을 때 매월 10 내지 14% 정도 공사 기성에 따라서 지급하고, 공사 잔금은 사용 승인이 난 후에 전체 공사비의 10%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시공업체로서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축주들의 공사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건축주마다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땅은 자신의 자금이나 일부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공사비도 일부 자기 자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 그리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완성될 즈음에 확보되는 전세금 등으로 충당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자금이 충분해서 땅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무리 없이 자금이 준비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보유 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낮은 이자의 대출이나 전세금 등 가능한 한 다른 자금을 활용하려는 경향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도 부족하고 대출에도 한계가 있거나 전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건축주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과당 경쟁과 외상공사 또는 새빼기 공사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이러한 건축주들의 어려운 사정과 틈을 활용해서 공사비 지급에 대하여 파격적인 제한을 하는, 즉 외상공사나 공사비의 일부를 소위 새빼기 방법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건축하는 건물 중 1층 상가나 2, 3층의 임대 부분을 공사업체에서 세를 뺀 금액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겠다고까지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일부 부동산 사무실 등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업체를 알선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 등에는 상가주택 건축에 성행하다 보니 수많은 업체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적을 쌓으려거나 불리한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계에 다다른 건축주 또는 아무리 자금 여력이 있더라도 우선 자기 자금이 투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혹에 일부 건축주들은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현혹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제안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는 자금 능력이 있으니 또는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으니까 그런 현장에서 자금을 돌려 자금 회전이 가능하다라고까지 하는 모양이던데, 이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회사가 자기 자금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금융비, 즉 이자를 공사비 어딘가에 반영할 것은 뻔한 이치일 것이고, 또 다른 현장에 자금을 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거나 또 이 현장의 공사 자금도 다른 현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또 외상공사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공사에 투입되는 공종마다 그 공사비 부족 부분을 담당시키는, 그러니까 골조공사나 미장, 방수 등 모든 하청 전문 공사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청 전문 공사업체 작업자의 임금 지불을 늦추거나 사용하는 자재비 지급을 늦추는, 즉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공사 작업자들은 거의 일당으로 노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만약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금으로 사는 것에 비해서 비싼 금액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 품질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만큼 전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어떤 업체에서는 PF나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거나 또는 지주 공동사업을 해주겠다고까지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사업을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겠다는 것인데,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분양사업도 아니고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PF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사례도 없고, 또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것도 굳이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한 것인데, 즉 대출이란 아시다시피 본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얼마든지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계약하는 순간 칼자루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즉 세상의 모든 일은 이치대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특히 돈에 있어서는 이자 등 금융비가 발생하는 것이나 외상은 현금보다 비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이런 파격적인 위험한 방법보다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공사비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그런 제안에 휩쓸리기 쉬운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도 수협이나 신협 또는 신탁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제도가 있어서 다소 이자가 비싸더라도 공사기간 몇 개월만 이러한 금융을 활용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 이를 담보로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외상공사나 셋배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사기간이나 공사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계약을 하는 순간 칼자루가 공사업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사비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오히려 공사업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야말로 내 건물을 결국은 내 돈으로 지으면서 건축주로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녀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직접 현장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며, 사실 이런 공사를 해주겠다는 업체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은행 지점 등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금융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폐해에 대해서 많은 건축주들이 깨닫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양식이 있는 시공업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초기에 일부 업체들이 우선 그곳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 깃발을 꽂고자 또는 과당 경쟁에서 어떻게든 수주를 해보고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공사를 외상으로 해준다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공사비와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건축주들의 공사비 조달 방법, 세 번째로 과당 경쟁과 외상공사 또는 쇠빼기 공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섯 번째로 계약하는 순간 칼자루가 넘어간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건축을 맡기려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낮은 공사비에 유리한 지급 조건에 마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 이러한 업체를 선호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특히 이 돈에 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즉 앞일은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은, 특히 그렇잖아도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부실공사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건축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평생 건축 설계와 건축 등 갖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사례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